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급증을 고치는 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급증은 단순하게 성격이 급하고 빠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우리가 천천히 걷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1분, 5분 이내에 후다닥 먹어요. 그리고 길거리 갈 때 엄청나게 빨리 걸어가요. 이미 우리가 밥을 빨리 먹고 양치를 빨리 하고 빨리 씻고 빨리 출근하고 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는 편해져 버렸다. 익숙해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씻고 천천히 양치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그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려워져 버렸고, 막 급해지고 빨라지고 조급해지고 빨리 씻고 빨리 밥 먹고 그렇게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쉬워졌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이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 버렸다. 술 먹는 게 나쁜 거고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우리는 술 먹는 게 너무 좋아져 버렸다. 그리고 술을 안 먹는 것이 오히려 괴로워져 버렸다. 이렇게 중독이라는 이 마음의 병에 걸려 버렸다. 조급증도 결국은 이런 중독과 같습니다. 이 조급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급해지니까 병이 들어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헐떡입니다. 항상 긴장합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강박, 완벽주의에 빠지면서 하루하루를 힘들어.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이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 조급증이라는 과속 페달을 계속 밟고 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밟다 보면 결국은 이 열차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가다가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다가 불이 나가지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조급증은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조급증에 대한 위험은 많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극도로 화를 내고 욕하고 때리는 거, 이것도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욕을 해버리는 거죠. 폭력을 써버리는 거죠. 아침에 좀 여유롭게 출근을 하게 되면 뭐 서류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침에 너무나도 조급해지니까 급한 마음, 급한 성격에서 서류는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회사 출근했다가 다시 또 집으로 가게 되거나 또 깜빡해버리고 결국 시간이 늦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또 이 조급증에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지금 내려오는데도 조급증 때문에 계단을 후다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어떤 조급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가장 또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 조급하다. 그냥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편안하게 인정해주고 얘가 언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넉넉하게 아이의 삶을 지켜봐주면 아이가 열심히 할 건데 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큰일 나. 너 인생 망가져. 빨리 하란 말이야. 엄마 말 들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채찍질을 하다 보니까 아이와 놀 시간도 없고 아이의 마음도 들어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잃게 된다.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는 그것을 얻기는커녕 조급한 만큼 그것을 잃게 된다. 조급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달리기를 할 때 출발하는데 이 조급한 사람은 출발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먼저 뛰어가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혼자 좋다고 뛰어가요. 그런데 이미 잘못된 거죠. 이 어떤 방아쇠가 당겨져야만이 출발해야 되는데 조급증에 걸리면 방아쇠가 당기기도 전에 출발해버린 거다. 이 룰을 어겨버린 거다.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이 사람은 1등이 아니라 꼴등이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결승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나는 조급하게 뛰어가려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와서 다시 또 뛰어가야 된다. 그러면 또 지치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조급하니까 더 빨리 더 잘하려고 하다가
또 출발선상에서 또 뛰어가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꼬이면서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조급증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급증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심각하게 조급한 사람이구나. 나의 급한 성격이 내 자신과 주변을 기어이 태우고야 말겠구나. 조급하게 하려고 해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무 우리는 남과의 비교, 남과의 경쟁, 여기서 치열하게 잘하려고 하다가 쉬는 법을 잃어버리고 호흡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행복해지는 법을 잃어버리니까 이 급해지고 빨라지고 경쟁하면서 피 튀기게 이렇게 싸우는 게 즐거워지고 이게 행복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다 보니까 쉬고 이완하고 여유를 부리고 침착하게 하는 법을 우리는 서서히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당장은 무언가를 얻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빨라지고 그러다면서 이 마음의 모터가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 이런 어떤 정신적인 병이 시작되고 그 조급함과 그 긴장과 그 고통과 그 압박으로 해서 우리의 몸도 결국 같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함을 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9가지 좀 마음을 편안하게 천천히 갖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특별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세수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뭐 1분이든 2분이든 아니면 5분 정도 시간을 정하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양치질 우리 빨리 하려고 하면 20초면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부터 세수하고 양치 이걸 조급하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의 조급증의 모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조급해진다라는 것이죠. 눈을 뜨자마자 천천히 세수하고 천천히 양치하고 천천히 머리 감고 머리 말리는 그런 습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의 시작을 천천히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밥을 먹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보면 1분 만에 후다닥 그 뜨거운 밥을 다 먹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 사람의 페이스를 따라가려고 하면.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만이 배탈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소화가 되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 먹으면서 이 먹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먹을 때 이 맛을 음미하면서 이 행복의 시간, 이 어떤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그냥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배만 부르려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다. 이건 어찌 보면 기본적인 동물적인 삶과 같다. 동물도 그렇게 음식을 아마 빨리 먹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장 음식을 빨리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복통 일어나가지고 또 소화제 먹고 또 배 아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30분 정도까지 시간을 갖고 식사하면 좋은데 그러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뭐 바쁘잖아요. 그럼 최소한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면 이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이 음식 맛을 더 깊이 느끼게 되니까 더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걷잖아요. 천천히 걷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빨리 걷고 뛰는 거에 익숙하니까 이게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천천히 한번 걸어보려고 하세요. 이거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출근할 때 좀 미리서 출근을 해서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는 습관을 갖는 건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급해요. 우리의 말이 너무 급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행동을 최대한 천천히 하면 우리
이 몸속에 있는 이 마음도 같이 천천히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긴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집중해서 제대로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급하기만 하면 그냥 급한 상태지 일을 제대로 신속하게 하지 못한다. 조급한 상태에선 계속 실수하게 되니까 일을 망치게 된다. 자기만 열심히 할 뿐이지 오히려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는 것도 되도록 천천히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 엄청나게 말을 빨리 하기도 하는데 되도록 좀 템포를 죽이면서 그래 내가 좀 천천히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이 조급증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명상을 뭐 배우신 분이라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명상을 배워서 호흡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호흡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욕심과 같은 마음, 화난 마음, 성난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 이게 결국 불타는 마음이에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고장난 마음을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저녁에 잠잘 때나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 5분, 10분씩 눈을 감고 이 호흡, 이 코끝에 집중하면서 이 호흡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다시 가라앉고 불난 마음이 식혀지면서 다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경주마처럼 시야가 좁혀졌던 사람이 호흡을 5분만, 10분만 하면 다시 마음이 열리면서 전체가 보이니까 다시 천천히 차분하게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매일매일 눈을 감고 이 호흡에만 이렇게 집중해도 금세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잠자기 30분 전에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시간, 휴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항상 여유롭게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고, 때로는 빨리 가야 되고, 삶 자체가 내가 조급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환경 자체가 살아가기 위해선 때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갔기 때문에 저녁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거니까 잠자기 30분 정도는 자기만의 건강한 대화 시간, 휴식 시간,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쉬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 조급증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쁨보다도 이 어떤 빨리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거, 빨리 결과를 위한 거. 그러니까 천천히 못 가는 거죠. 빨리 이 결과를 달성해야 되니까 엄청 이렇게 또 뛰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된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때 누워서 좋은 음악을 듣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뭐 자기 자신한테 뭐 일기를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런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이 어떤 조급한 마음들이 조금씩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TV나 SNS 활동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 TV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좋은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조급해요. 다 빨라져요. 그래야만이 시청자의 눈을 계속 사로잡거든요. 그렇게 빨리빨리 가니까 대부분 자극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중독적이에요.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엄청나게 우리의 뇌를 가동시켜요. 쉴 수가 없어요. SNS, 다른 사람들의 막 모습들, 막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보이지 않게끔 이쪽은 급한 동네예요. 휴식이 없어요. 막 자극적이고 막 이런 광고 나왔다가 이 사람 나왔다가 저 사람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 틈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각이 급해지고, 그러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고, 저 사람이 너무 좋은 모습 보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신이 싫고, 그러면서 생각은 많아지고 조급해지면서 정신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SNS나 TV가 좋은 효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상당히 조급하게 만들고 남과의 비교를 하게끔 만들고 더 잘하도록 충동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이 조급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알겠지만 이제 미리서 이제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하는 것은 또 조급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인생을 대충 사고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 있게 산다라는 것은 미리서 잘 준비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오히려 이 조급한 사람이 항상 모든 걸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급하게 살다 보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에 차분하게 살다 보면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자기 할 거를 미리서 준비하게 되면 더 이상 조급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미리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급해져야 할 때 딱 집중해서 빨리 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급한 사람은 급해져야 할 때 생각만 급해지고 여유 있게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실수하거나 넘어질 확률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 열정마저 사라져서 게으름에 빠져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해져 버린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 마음만 병들어 버렸어. 이렇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외우자. 내가 항상 조급하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꾸준히 되뇌어야 돼요. 항상 알아차려야 돼요. 이 조급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급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아요. 그냥 급하게 살아가요. 그냥 생각이 급해요. 그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한테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항상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우리 이제 80점만 맞자. 누구누구야. 애쓰지 말자. 애쓰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오히려 조급할수록 천천히 차분하게 하자. 아니면 내가 조급함이 또 올라왔을 때, 아, 내가 지금 또 조급증이라는 이 병에 걸렸구나라고 빨리 알아차리고, 그때 10초든 30초든 1분이든 편안하게 호흡을 하게 되면 순간 이 조급함의 불이 꺼지게 된다. 아니면 나의 행복이 항상 우선이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자기 암시를 해주면 우리의 조급함이 조금 더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과의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면서 내 자신의 평화, 행복을 잃어버리고 너무 바깥 세상에 너무 급하게 전쟁터로 가가지고 매일 헐떡이면서 급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은 상태에서 밖으로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잘하려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못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제대로 집중해서 잘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성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